안녕하세요. 얼린도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는 0.04%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0.66%, S&P 500도 0.40%, 그러나 러셀이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아침장에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죠. 요랬던 이유는 ASML 있죠. 반도체 장비 지수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또 많이 꺾이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금 이제 행정부 직원들을 뭐 감축하겠다. 자, 그렇게 다 또 법원에서 하지 못한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장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자, 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 변수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AMD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특별히 엔비디아는 조금은 빠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를 보인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또 주가가 잘 가다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오전장일 땐 잘 갔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방정부 인력 감축 규모를 갖다가 1만 명 이상으로 할 거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좀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관리 예산국에 있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백악관에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관료주의를 폐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들에게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갖다가 찾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이 실업률이 발생하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봐서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장에 또 그렇게 했다가 오후장에 조금 더 상승이 되고 있었죠. 그 이유를 본다면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동안에 30개 이상의 연방기관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또 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당분간 해당 기관들에 대한 연방정부 해고는 금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변덕거리면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다가 일단 묻어주시면은 다시금 주가는 반등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시장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본다면 소매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시장이 매도를 했는데 매도해서 큰 매수를 했는데 헤지펀드들은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지펀드를 매도했으니까 이제부터 주가는 하락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하락의 기회로 삼아서 그때 일단 주식에 많은 투자를 했죠. 그런데 한 무리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헤지펀드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개별 주식이 한 4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됐는데 2008년도 이후에 5번째로 큰 규모가 되고 있고, 자, 사주간의 매도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최근처럼 개인 투자가들이 주도진 역할을 하면서 하락장에서 매수해서 나서면서 올해 주가를 여러 차례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 모두가 매수에 나섰다는 겁니다. 단지 일단 헤지펀드들만 지금 이제 3주 연속으로 미국을 순매도했다. 자, 얘들은 이제 완전 단타를 치는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고점에 와 있으니까 좀 내려가면은 사겠다. 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오면은 그때서 담아서 또 길게 보시면서 가니까 단타 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연초에도 주식을 매도했고 8월에도 S&P 500 지수가 하락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크로 헤지펀드들이 신중한 태도를 갖다가 지금 이제 형성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첫 주에 JP모건에 따르면은 개인 투자가들 한 70억 달러 자금을 갖다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하락이라든지 이렇게 등락이 많이 지금 변동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맞출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밑에서 빠지면은 우량주 이런 것들을 사셔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단타를 갖다 다 맞추려고 한다. 불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출 수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서 우리가 빠질 때마다 우량주를 담으셔서 보시면서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하락장이 매수 기회는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주시장에서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흔히 그래왔듯이 이번 주에도 좋은 성과를 보두고 있다. 저점 매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3년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강시장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도 3주 연속에 연속 자금이 일단 유출된 후에 대형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매수세를 주도하면서 2022년도 11월 이후에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41억 달러 정도 들어왔다. 저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 역시도 지난 5주 중에서 4주 동안에 미국 주식을 매도한 후에는 다시금 매도세로 돌아왔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장 변동이 장기간의 횡보 후에 거래에 일단 한 후에 저점 매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3주년을 맞은 지금 강시장에서 다시 뛰어들 적절한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매수세를 주도하고 있고, 기술지표가 긴장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확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3년 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와서 약간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일단 돈을 갖다 몰빵을 해서 되겠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들이 천천히 돌아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약간 더 꺾일 수도 있는데, 여기 한목에 이렇게 해버리면 또다시 내려올 때, 자기들 지금 주가가 하락되면은 손실이 나서 다 털어버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갖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처럼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시 갈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변동성이 하락세라기보다는 건강한 재조정에 가깝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시장이 기반을 잃기보다는 단순히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대형 기관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점 매수 있죠. 저점 매수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가격이 급락한 후 빠른 반등을 기대하면서 정권을 매수하는 것이 저점 매수를 의미하는데, 시장이 회복될 때는 저점 매수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단기적인 변동성이 또한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상승장이 나타나면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그 후에 시장은 급락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과 시간 조정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자, 팩셋에 따르면 화요일에 월가의 공포지수가 22.76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월 23일 이후에 가장 높은 일종의 수준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때는 시장이 아무래도 평온함과 변동성의 경계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갖다 정상적인 변동성으로 되돌렸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이 완벽한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연말까지 차익 실현 매수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단 주가는 좀 눌릴 수가 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은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정 국면이 예상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가는 건 없습니다. 왔다가 일단 좀 눌렸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고통스럽고 상승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장으로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걸린다. 자, 기간 조정이 걸릴 때 쉽게 일단 지쳐가지고 또 팔고 나오면은 내가 팔고 나오면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고 시간과 기간 조정을 갖고 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을 한번 보시면 많이 장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셧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 발표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데다가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단 이익이 발생되는 AI에다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 일단은 이게 시작했느냐? 2023년도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할 때는 5년 정도는 인터넷 사이클도 그렇고 5년은 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5년 해서 망하면은 그때 망한 거니까 한 4년 이전에 그러니까 4년 정도 됐을 때 충분히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4년에 망하는 것이 2026년도라는 겁니다. 2026년도 됐을 때 오픈AI에서 실질적으로 일단 매출하는지 이익이 급격하게 발생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조금은 우리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때문에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지금의 전략이지 하루하루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은 결론은 일단 지금 물건만 다 털리고 제대로 된 투자가 되지가 않는다. 조금은 길게 보시면서 갈 때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증거들을 한번 보게 되면 현재 ARM과 메타 있죠. 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기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위한 메타의 지금 AI 순위라든지 추천 시스템 X86의 시스템보다도 와트당 성능이 뛰어난 ARM의 네오버스 플랫폼에서 구동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기업들, 즉 말해서 기술 기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메타 앱을 사용하는 3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혁신을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ARM의 CEO 자체도 AI 다음 시대 규모에 따른 효율성 제공으로 정의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인프라를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파트너십이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AI가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미국 경제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3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5개 지역은 정체가 되어 있고 4개 지역은 소폭 둔화가 되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은 모든 보고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상승이 됐다. 임금은 약간 상승됐다는 겁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관세, 보험, 기술 서비스 부분에 영향으로 인해서 투입 비용이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이 되고 있었다만 큰 변화는 없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PC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펀더멘탈의 개선, 기술적 리더십 모든 것을 입증하는 몇 안 되는 유틸리티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2025년도에 가이던스 재확인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파이프라인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섹터 로테이션의 순풍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PCG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어적인 성장 전략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자체를 본다면 201선을 갖다 확실히 돌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1선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새로운 지수인 $16 수준을 다시금 테스트하면서 돌파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강점 자체를 본다면 S&P 500에 이런 것들 유틸리티 있죠. ETF, XLU 이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21까지 상승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PE 같은 거 있죠. 이것이 9배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평균이 한 18배인데 2배 정도 일단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EPS 성장률이라든지 지금 예출의 성장률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씩 올라가는 입장에 있고 순이익률 이런 것도 10%가 상승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강세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모멘텀이 조금은 강세가 되고 있다. 이베리선 돌파했다는 것들 그 다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방어적인 리더십이 되지 않겠는가.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해서 공입사업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매력적인 피난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변동성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수익률이 필요한데 공익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타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완화라든지 인프라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함에 따라서 수익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운영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매력적인 가치평가 아까 보셨듯이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모습이 좀 강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 EPS 한번 보겠습니다. 1.63 정도 되고 있고 1.79 정도 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또 놓고 우리가 일단 같이 평가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배수 한번 보시게 되면 배수가 상당히 낮죠. 10.66 배수 정도 되고 있고 섹터 평균이 19.31이니까 한 44%가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년 평균 한 12배수 정도 되고 있다. 자, 거기다가 패그 배수 역시도 성장이 상당히 좋죠. 1.17이고 2.63이니까 55% 정도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전부 다 본다면은 그게 다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5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2배수 정도 해주면 되겠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자, 그렇다면은 12배수 해주면 되니까 1.63이죠. 그래서 1.63에다가 지금 모습 속에서 12배수 정도 해주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한 19불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26년도의 가격은 아무래도 19불, 지금 현재가가 한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2027 1.79죠. 그래서 1.79에다가 12배수 해주면 되겠죠. 1.79죠. 1.79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1.79에다가 12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1불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 가격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라인 정도 되고 있죠. 요 라인 때 갈 때 19불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1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볼 수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고, 요번 실적 발표 때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일단 아무래도 하락했던 추세 있죠. 그 추세가 좀 무너지면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좀 높아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주가는 좀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티멀트 캐피탈의 브래드 커스틀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확장, 자,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인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의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NBC 스코어박스에서 나와서 대부분의 경우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현재의 아이디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엔비디아의 성장을 살펴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 제조업체 자체는 아무래도 몇 년간의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매료시켰는데, 자, 앞으로도 아무래도 AI 역량 때문에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70%, 230%, 요번에도 34%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 물론 저번처럼 이 정도는 못 가더라도 두 자리 숫자에서는 상승이 계속해서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커스터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AI 사업이 컴퓨팅 한계로 인해서 좀 제약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실존적으로 경제라든지 국가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처럼 AI 확장 전략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역시나 구글 주식도 역시나 많이 사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주식들에게 큰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제공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월간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이팅 한번 보겠습니다. 66명이나 레이팅을 주고 있죠. 사람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 등급 주고 있고, 23명이 스트롱 바이, 36명이 바이고 6명이 홀드, 1명이 언더폴퍼입니다. 그래서 평균가는 216불, 220불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생 상품 AI 플레이어 중에 하나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암페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거래가 활발했다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더 큰 상승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엔비디아의 전기 커넥터라든지 구리 광섬유 케이블의 공급업체로서 아무래도 중립에서 매수를 일단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 2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3개월 동안도 한 41%, 6개월 동안 91% 정도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낙관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AI 사업의 상승세, 향후의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2020년도까지 AI 매출에서 한 3자리 성장률이 유지가 되지 않겠나.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페놀이 상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상보다 높은 AI 렉의 볼륨을 인해서 2020년도 추정치도 상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키텍처에 증가된 컨텐츠로 인해서 2027년도 추정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고, 또 볼륨 증가를 촉진할 데이터 센터 구축이 발표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의 가능성. 그다음 네 번째로는 공동 패키지의 광으로의 전환이 여전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CCS 인수로 인해서 암페놀의 광섬유로 참여할 확대의 기회가 생긴다. 자, 그로 인해서 2028년도 아무래도 이때 성장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것들 위험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28년도까지의 성장은 한 10%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들. 또한 강력한 M&A 인수를 주기로 해서 좀 무기적인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AI를 제외한 유기적 성장은 한 자리 숫자로서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상승 원인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향후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암페놀의 사업이 여전히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는 것들. 또한 엔비디아의 시스템이 암페놀이 생산하는 오버패스 케이블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베라루비라든지 카이브 시스템의 블랙웰 GPU보다 더 많은 부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암페놀의 렉당 총 부품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의 또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한 3.46 정도 되고 있고, 이거 3.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놓고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40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 25배고, 아무래도 이런 것도 IT니까 그렇죠. 일단 5년 평균 한 30배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패그 배수가 조금 일단은 1.5로서 이거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성장률은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35배수 아니면 40배수 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40배수를 주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50불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자, 고개 놓고 한번 구해보시면은 40배수 했을 때 3.46이죠. 그래서 3.46에다가 40배수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땐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한 138불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일단 3.91이죠. 3.91로 가지고 3.91 가지고 지금 이제 40배수 해보겠습니다. 3.91에다가 40배수 해주고 있으니까 한 156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38불에서 156불 정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좀 배수를 많이 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한 이 정도는 간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배수를 많이 줬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 138불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일단 156불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보셨던 150불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온다든지 그럴 때는 좀 잡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구개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려면은 승차 공유 대기업 우버를 갖다 매수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갖다 $140로서 종가 대비 한 48%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네트워크고, 두 번째가 기술이고, 세 번째가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자산 기반으로서 기반이 되고 있는데, 자, 우버의 멀티 플랫폼 네트워크는 차세대 기 이코노미 경쟁사의 3배 이상이 되고 있고, 도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승차 공유업계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도입의 확대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율주행에 대한 논쟁들이 상당히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이제 시장의 확장성을 강조하는 강세론자들과 탈중개화를 갖다 위험을 주장하는 매파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심리 동인이 작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는 2035년도까지 미국의 승차 공유 시장의 한 20%는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본다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버가 업계 최고의 일단 수요가 되면서 자율주행차의 공급 증가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5년도 있죠. 요때가 2.91이고 요번에 일단 3.54, 그다음 4.41 가지고 일단 우리가 밸류에이션 해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뭐 성장률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배수를 보시게 되면은 요 배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배수인데 섹터 평균 20배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년치 평균 한 35배수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패그 배수를 본다면은 1.13으로서 조금 더 일단은 성장률이 좋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충분히 25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5배수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5배수는 상당히 일단 낮게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5배수 해보고 또 어떤 때는 뭐 30배수 해보고 이렇게 밴드를 나눠서 해보시게 되면 그때마다 배수가 나오고 일단 적정 가격이 나오니까 그 밴드 나름대로 일단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거 P 레이쇼는 그렇기 때문에 25배수, 30배수, 35배수 세 가지를 놓고 상중하로 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하는데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배수죠. 그렇게 했을 때 3.54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때 가격대는 지금 88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거 있죠. 4.42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42죠. 4.42를 했을 때 25배수 하게 되면은 지금 뭐 110불 정도가 나타난다. 그래도 요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88불이죠. 자, 88불 요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110불이죠. 110불이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주가가 좀 내려간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땐 조금씩 잡아서서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보는 관점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는 좀 많이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드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이 최고의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로운 비트코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드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로 또 올랐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금이 아무래도 새로운 비트코인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비트코인을 갖다가 디지털 금으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는 금을 갖다가 실물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위험 회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보다 금이 더 지정학적으로 위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금은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해왔으며 위험 해지로서 널리 인식해오던 반면에 자, 비트코인 역사가 짧고 주로 위험 회피형의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금이 지금 모습에서 좀 안전한 자산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수익률에 있는데 2025년도에 한 60%가 금이 급등했고 비트코인 한 20% 정도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초창기에는 조금 적었다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데는 뭐 중앙은행이 사고 있는 것도 있겠죠.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로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이 되어 왔고 특별히 인공지능 기업들과 일단 선호하는 사이트가 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한 달 동안 금은 13%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비트코인은 3% 하락을 했고 지난주에 금은 한 4%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9% 나스닥은 한 1%로 하락을 했다. 동조화가 안 보이고 따로 가고 있는 것이 금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2025년도에 야드니 금값을 한 4,000달러로 설정했는데 이미 4,200달러에 와 있고 그래서 2026년도에 금값이 한 5,000달러까지 되지 않겠는가. 10년 안에는 1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와 금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야드니는 비트코인의 최근의 폭락의 유동성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선물과 레버리지 포지션에서 한 190억 달러를 청산했는데 금은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금선물이 있지만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그렇게 발표하자 금은 상승세, 비트코인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본다더라도 좀 더 안전한 곳이 금이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